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수 빼고 오신 여사님 좀 힘드시면 의자를 앞으로 돌리셔서 조금 거의 눕다시피 들이셔도 괜찮아요. 힘드시면 그 뒤에 누우세요. 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원장님이요 이렇게 맑은 날 표정일 때는 보면 여러분들 검사하고 나서 여러분들 성적이 좋을 때는 원장님이 찬송을 할 때도 막 바이브레이션도 넣고 막 저렇게 박력이 있으시고, 여러분들 성적이 안 좋으면 그날은 완전히 코가 쑥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느냐 또는 건강이 조금 흐린 날이냐에 따라서 저희 부부의 건강의 척도도 달라집니다. 이 컨디션의 척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 부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시는 게 저희 부부의 소원이고 하늘마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엘 펄먼 박사의 내 몸 내가 고치는 음식 습관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캡처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웜업을 하면서 이제 가볍게 웜업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론에 좀 이제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본론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이 여러 가지로 방대하게 좀 길어져도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아직 초보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시간을 들어도 그 시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잔소리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무병 장수의 비결. 이게 무슨 얘기죠? 병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펄먼 박사님은 제안하시는 게 식생활의 모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건강에 대한 공식을 배우셨습니다. 자, 건강은 평소에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칼로리당, 영양소 밀도가 건강의 척도라고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건강은 니꼴 무엇이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칼로리당 영양소의 밀도가 건강의 척도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양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우셨죠.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자,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다량 영양소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미량 영양소를 많이 먹어서 그랬습니까? 다량 영양소는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오, 알아듣네요. 예, 그게 다량 영양소고, 미량 영양소는요? 여러분들의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날의 원인이 뭐다? 그게 바로 그걸 주장하는 것이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과 그 다음에 매직 브렛, 대장암과 직장암의 마법의 섬유소라고 불리는 누구?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리는, 제가 답을 다 얘기했어. 섬유소. 그 다음에 제6대 영양소가 누구라고 배우셨어요? 섬유소고 제7대 영양소가 누구다? 예, 펄먼 박사님은, 우리 그 켈린 콤벨 교수님은 6대 영양소에 조금 열중하셨고, 그 다음에 조엘 펄먼 박사님은 제7대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칼에 열중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면역력을 올리고 림프구를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칼로리는 낮대, 영양소는 높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건강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칼로리당 영양소의 밀도가 바로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바꾸는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데? 영양인데, 이는 미량 영양소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미량 영양소는 뭐다?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파이토케미칼, 과일과 채소에 많은 그런 미량 영양소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나 다량 영양소는 높지 않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늘 이 건강 공식을 기억하시면서 칼로리당 영양소가 많은 식품은 많이 섭취하고, 요거 잘 보세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라고요? 아니면 칼로리당 영양소의 밀도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라고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 돼요. 뚱뚱해지고 만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당 영양소가 많은 식품은 많이 섭취하고 칼로리당 영양 밀도가 적은 식품은 조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ANDA라고 일명 불리는 Aggregate Nutrient Density Index는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총 영양밀도 지수, 영양밀도 지수 인덱스의 합계가 바로 ANDI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ANDI는 칼로리당 영양밀도 지수를 일컬어 ANDI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이미 조엘 펄먼 박사님의 강의에는 ANDI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ANDI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식사에서 ANDI 지수가 높은 식품 섭취의 퍼센테이지가 크면 클수록 건강에 좋다 나쁘다. 건강에 더 좋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4페이지에 무려 걸쳐서 이제 이 ANDI 지수가 높은 거 1000단위부터 공부하셨죠. 0까지. 기록 기억나세요? 1000단위에 주로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파이토케미칼이 가장 높고 ANDI 지수가 높았던 게 맞아요. 미국의 어린이들 도와줘요 뽀빠이 올리브가 맨날 브루투스가 오면 괴롭힐 때마다 찾는 누구? 시금치나 케일이나 브로콜리나 이런 초록색, 녹색 채소가 금메달리스트였어요. 천지수가 됐었고 0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0.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꿀. 예. 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환우분들은 이 당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당은 적당량은 좋지만 암세포를 무찌르는데 좋은 치료제지만 여러분들이 설탕당은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암세포의 먹이가 되고 게다가 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밀도가 낮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채소가 금메달리스트로 암이나 심장질환에 가장 좋은 영양소임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자, 펄먼 박사님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ANDI 지수가 높은 식품들이 평소 식단의 보조 메뉴가 아니라 메인 메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만일, if 우리가 미량 영양소를 적게 섭취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 심장질환,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다른 퇴행성 질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뭐를 안 먹으면? 미량 영양소를 안 먹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기 오셔서 식사하실 때 물론 한유마을 식단에는 염소가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풀조각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짝 찐 야채나 생야채 섭취를 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경향이 많죠. 가급적이면 조리된 걸 드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피라미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비록 심장질환이나 암, 그리고 비만을 초래하는 이 미국식 식사가 전 세계의 지배적이라고 할지라도 발표되어 있는 수많은 연구들은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인한 사망률이 극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를 ANDI 지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펄먼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식품과 건강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건강에 좋은 과일과 채소량을 더 많이 추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식단에서 뉴트리테리언, 여러분 베지테리언은 들어보셨지만 지난 시간에 펄먼 박사님은 나는 뉴트리테리언이야 라고 하셨는데 뉴트리테리언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베지테리언은 채식주의자, 뉴트리테리언은 영양주의자, 영양 밀도가 높은, 칼로리 밀도는 낮고.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세미 베지테리언에서 베지테리언으로 나가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이나 오보 베지테리언 같이 채식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란을 먹는 사람이 있고 채식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뉴나이 우유를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 약간 세미 베지테리언에서 베지테리언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약간 비스꾸르한데 그런 이제 뉴트리테리언에서 눈높이로 이제 베지테리언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에 좋은 과일과 채소량을 더 많이 추가해야 한다는데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why? 질병을 유발하는 식단은 그대로 둔 채 과일과 채소와 콩과 견과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NDGI 지수가 높은 식품들이 평소 식단의 메인 메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펄먼 박사가 주장하는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어진 것이 바로 현대인의 식품 피라미드라면 펄먼 박사의 이 식품 피라미드, 그 새로운 피라미드를 보면 거꾸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펄먼 박사님은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은 철저히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은 줄이고 영양 밀도가 높은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증가시켜라.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식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 동물성 식품, 두 번째는 가공식품, 세 번째는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식품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식품 피라미드가 자신의 식단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 펄먼 박사가 지금 새롭게 만든 피라미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펄먼 박사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식품에서 칼로리를, 우리가 총 섭취하는 칼로리의 30%에서 70% 정도를 뭘로 먹어라? 2분의 1은 날채소, 2분의 1은 생채소, 염소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1번 뭐였죠? 단백질? 탄수화물? 뭐예요? 60% 이상 배를 채워야 되는 게 뭐다? 샐러드. 섬유주가 파이톨 케미칼 덩어리인 2분의 1은 날 것, 2분의 1은 익힌 채소. 살 쭉쭉 빠져요. 우리 회장님도 살 빠지셔갖고 오늘 고민하셨지. 여러분 다 살 쭉쭉 빠져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들 되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해독이 되고 독소가 다 빠지고 나면 제가 42kg 나가다가 지금은 55kg입니다. 아, 조금 낮췄어. 56kg. 이제 튼튼하잖아요. 알통도 나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살찌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2분의 1은 날 것, 2분의 1은 익힌 채소를 칼로리에 무려 30에서 70%로 배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좀 이따 제가 위장의 구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로 배를 다 채우고 과일은 칼로리 25에서 50% 정도를 드시고 식사를 하실 때는 과일하고 같이 드시지 않죠?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식사하실 때 과일을 드셔야 될 때는 야채과 과일을 드셔야 돼요. 채소과 과일을 드셔야 돼요. 과일과 똑같은 얘기야. 과일과 과일은 뭐였어요? 나무에서 나는 애들은 과일과 과일. 예를 들면 사과, 바나나, 포도. 밥 먹고 나서 드시면 뭐가 돼요? 술이 돼요. 가스 차고 방구 뿡뿡뿡뿡 나오고. 그래서 식사하실 때 드실 수 있는 이 과일은 뭐예요? 야채과 과일, 과일과 과일. 토마토, 딸기, 이런 야채 밭에서 나는 과일과 과일은 아니죠. 야채과 과일은 같이 드셔도 돼. 자, 그래서 과일은 칼로리의 25에서 50%, 콩과 두류는 칼로리의 10%에서 30%. 그래서 제가 자꾸 단백질 섭취 과잉으로 드시지 마시라고 누누이 잔소리 하잖아요. 예. 암세포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게 누구다? 단백질.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지만 아무리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단백질의 그 총량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영양가를 균형지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콩이나 두류는 칼로리 10%에서 30% 정도. 자, 그렇게 매일 드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아직 그 뉴트로테리안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란이나 탈주유 제품이나 생선을 드실 때는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섭취를 해라. 그 다음에 가금류는 주로 닭이나 오리 같은 집에서 키우는 알 낳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나 기름 종류는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섭취할 것. 그 다음에 우유나 가공식품이나 트랜스지방이나 또는 쇠고기나 감미료나 치즈 같은 애들은 거의 가물에 콩 나듯이 먹어라. 요런 식단의 이제 설계를 식품의 피라미드를 설치하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주로 보시면 하늘만 식단이 다 나와 있죠. 녹색 채소 또는 녹말이 적은 다른 채소들. 요런 식품이 바로 미량 영양소가 많은 애들이죠. 또 신선한 과일, 그 다음에 콩과 두류, 그 다음에 견과, 씨앗, 아보카도, 그리고 대부분 뿌리 채소인 녹말 채소들, 그 다음에 통곡물, 껍질을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에 여러분들의 그 비타민 B1이나 티아민이나 신경 안정 성분, 페니디스오로 같은 공황장애, 요런 증세, 신경 안정이 안 돼 있는 친구들도 껍질채로 통곡물 식사를 하면 신경도 안정시킨다고요. 그래서 두뇌 건강에 가장 좋은 요런 통곡물.
자,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텐데 영양 밀도가 낮은, 자, 영양소 결핍의 위험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식단은 바로 우유, 치즈, 파스타, 빵, 엔젤 좋아하는 거지? 니시환. 우유, 치즈, 파스타, 빵, 튀긴 음식, 설탕이 가득한 스낵, 드링크 중심의 식사가 바로 비만, 암, 메타볼릭 증후군, 이거 뱃살이요, 내장지방이고, 여러분. 자, 그래서 비만이나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의 원인이 된다. 뭐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와 동물성 식품, 정제식품, 일명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요게 우리 모든 질병에. 자, 그런데 왜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먹지 않는 그 미량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애들을 먹지 않아서 문제라는 건데, 자, 미국의 식품 소비 우리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식품 소비량, 그러니까 내 식단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물론 이제 하늘마을에 오셔서 식단이 바뀌기는 하셨지만, 현대인들이 주로 정백식품이나 가공식품을 51%,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가 주로 51%의 식단을 차지하고, 또 각종 유제품이나 동물성 제품, 고기, 생선, 우유,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42%. 그 다음에 미량 영양소가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는데, 채소나 과일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영양 밀도가 높은 ANDI 지수가 높은 애들은 몇 프로? 10%도 안 돼. 여러분 왜 유방암에 노출되셨는지 아시겠어요? 왜 전립선암에 노출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 도표가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대로 섭취한 모든 칼로리를 계산하면 채소, 신선한 과일, 콩, 견과류, 그리고 씨앗류처럼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식품들로부터 발생하는 칼로리가 전체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인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을 극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바로 병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초래하고 짧은 수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병의 실제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늙으면 당연히 고혈압이 걸리고 고혈당이 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유전자 자동 프로그램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유전자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비만이 되고 자동적으로 고혈압이 되는 프로그램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내가 고혈압이 되고 고혈당이 되고 고지혈증에 걸리고 그러는가? 음식 섭취에 따라 질병에 걸린다. 단지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소는 저질 영양소이기 때문에 고혈압에 걸리고 고혈당에 걸리고 고지혈증에 걸린다고요. 상고병의 원인이 뭐였어요?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품이 바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초래한다. 배우셨죠? 자, 게다가 뭐가 문제다? 림프구를 쑥쑥쑥쑥 열어주는 뭐가 부족해? 운동이 부족하다. 면역력, 여러분들이 면역주사 1,700만 원짜리 맞는 것보다 한 달 동안 규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운동하시면 어떻게 된다? 인터루킨 쑥쑥, 인터루킨 6 쑥쑥. 그래서 가공식품과 다량의 소금 섭취가 문제고 육체적인 운동을 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거. 헐문 박사님도 가정의학과 박사님이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잘못된 안전의식. 자, 게다가 질병을 유발하는 약을 처방하면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1847년부터 1931년까지 생존하셨던 에디슨이 그 당시에 이런 영감적인 발표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109,999번을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11만 번째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전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어떤 영감이 있었냐면 미래에는 환자에게 약을 쓰지 않고 인체 내에 자연 치유력, 셀프 힐링 파워와 음식물의 영양을 이용해서 유방암을 예방하고
대장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영감적인 발표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하고 말이 같아요, 틀려요?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이 있을 때가 있다, 없다. 그래서 레푸드 비 따이 메더신, 메더신 비 따이 푸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곧 음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건강의 원리라면 발명한 에디슨도 뭐라고 얘기해요? 병을 고치는데 미래는 환자에게 약을 쓰지 않고 인체 내 자연 치유력, 이 셀프 힐링 파워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협력해야 돼요? 저질 영양소 말고 음식물의 영양, 우리 몸에 좋은 미량 영양소를 먹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성육신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국 상원 어렵네요. 임업위원회에서 정크푸드가 뭔지 아시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 정크푸드를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을 일컬어 정크푸드라고 하는데 학교 급식에서 어떻게 하자? 퇴출시키자! 이런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학교 급식에서 칼로리, 지방, 소금을 줄이는 대신 뭐를 많이 먹자? 질병을 치료해주는 과일과 채소와 통곡식, 그렇다고 매크로비오틱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로푸드와 매크로비오틱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48도 이하의 음식은 로푸드고 매크로바이오틱은 모든 음식을 따뜻하게 데펴서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식과 생식을 균형지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생식만 하셔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몸이 너무 차가워지죠. 그래서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은 또 몸을 데펴서 이 음식을 덥게만 드셔야 되는 줄 알아. 예, 여러분들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지게 그렇게 영양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여러분하고 이 존 로빈스 선생님의 책으로 했었죠. 육시 뭐 했죠? 육시 세상을 망하게 하고 당신을 망하게 한다. 함께 공부하셨죠? 우리 장장 2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 존 로빈스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자, 우리 로빈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수노에게 배워라. Healthy at 100라는 이 로빈스 선생님의 100세까지 건강하기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Healthy at 100, the scientifically proven secrets of the world's healthiest and longest lived peopl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The scientifically proven secrets, 과학적으로 입증된 비밀, 무엇에? Of the world's healthiest and longest lived peoples, 세계의 가장 건강한 사람들과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비밀이 바로 Healthy at 100에 이분이 서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내 몸 내가 고치는 조엘 펄먼 박사님의 요 시리즈가 끝나면 Healthy at 100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존 라빈슨 선생님은 베스킨 라빈슨의 유일한 상수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병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 좋아하던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그것만 보면 저는 없어져요. 그랬는데 이 베스킨 라빈슨의 유일한 상속자였었지만 상속을 거부하고 육식과 우유의 폐해를 고발하는 채식주의 환경운동가의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존 라빈슨 선생님의 책을 보면 제가 놀래요. 많은 박사님들이 존 라빈슨 선생님의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느낄 겁니다. Healthy at 100, 100세까지 건강하기라는 이 책은 세계 역사에서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짧게 오늘 몇 컷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althy at 100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ow you can, 어떻게 하면 뭐뭐뭐뭐 할 수 있을까? How you can at any age, 연령을 불문하고 dramatically increase your lifespan and your health span.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 At any age, 연령 불문하고 dramatical하게 획기적으로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을까? 무엇을? Your lifespan,
당신의 수명을 그리고 your health span, 당신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 베스의 100에서 존 라빈스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로빈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장수 사회는 첫째, 러시아 남부의 코카서스 지방에 있는 아부타즈나라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남아메리카의 안데스에 있는 빌카밤바라는 지역이고, 세 번째는 중앙아시아, 여러분 많이 아시는 장수국가 하면 여러분 처음으로 떠올리시는 게 아마 훈자일 거예요. 훈자. 자, 훈자입니다. 자, 대개 이 장수하는 120세까지 장수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개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삽니다. 외따로 떨어진 문화에서 아주 긴 평균 수명을 가진 노인들은 현대의 흔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적어도 90%의 칼로리를 뭘로 섭취하더라? 정제하지 않은 식품에서 섭취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고영양밀도를 가진 과일, 고영양밀도를 가진 채소, 고영양밀도를 가진 콩, 견과류, 씨앗들을 먹고 있더라. 동물성 식품은 불과 명절날 1에서 10% 정도 섭취하고, 그 다음에 모든 먹거리는 그 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섭취하고, 그리고 매우 활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더라. 자, 우리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자, 이 100세 이상의 노인인데 평균 수명이 120세입니다. 이 훈자족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노화로 인한 질병을 겪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원래는 설계해 두셨는데, 자, 그런데 만일 물이 폭포 위를 흐르다가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면 바위에 충격을 주고 마침내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바위를 부수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바위에 타격을 가한 뭐다? 물이 바위를 부순 것이지 세월이 바위를 부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건강의 원리로 가져오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오랫동안 마치 이 바위를 물이 계속적으로 바위에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바위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몸도 오랫동안 영양을 남용한 식습관 때문에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늦게 먹고, 너무 불규칙하게 먹고, 너무 부절제하게 먹고, 그래서 오랫동안 영양을 남용한 식습관 때문에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치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퇴행성 질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은 세월 때문에 우리 몸이 병드는 게 아니고, 세월 때문에 바위가 갈라진 게 아니고, 이 바위를 뭐가 갈랐다? 계속적인 물이 갈라놓은 것처럼 계속적인 영양 남용이 우리 몸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세월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훈자는 평균 수명이 몇 세? 와, 여기 10대 소녀 같은 40대 여인. 와, 여기 우리 에인젤도 굉장히 예쁘죠? 젊고, 옆에 여사님도 그렇고. 하늘마을 여기 미스코리아도 여기 다가 계시네. 10대 같은 40대 여인 여기. 자,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로 유명한 이 훈자족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우리 사무장님이 발췌를 하셨는데 아주 센세이션합니다. 한번 보세요. 훈자 마을이 장수촌에서 사라졌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러한 현상은 훈자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장수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 3대 장수촌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3대 장수촌이 등장했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러분 아시죠? 2005년 11월호에 밝혀졌는데 왜 장수촌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을까요? 훈자를 예로 들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훈자 왕국은 알렉산더의 원정군인 중 일부가 인도 침공전에 탈영해서 세운 곳이 바로 훈자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 여기 하늘마을 힐링센터처럼 해발 한 700고지, 800고지 될 것 같아요. 그죠? 히말라야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공해도 오염도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전통적인 식탁은 주로 뭐다? 고기, 생선, 우유다? 채소, 과일, 견과류였고, 육류는 1년에 단 한 번 새해 첫날 양고기를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차로를 먹지 않는, 물론 낙천적인 삶에 충분한 노동과 수면이 이곳을 무병장수국으로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훈자 왕국이 장수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평균 수명이 120세가 레귤러인 것은 식탁의 영향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요. 훈자 마을에도 아리랑 식당이 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결과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자,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한국 식당이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 얼마 전에 훈자의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이 서구의 정크푸드를 가져가게 됐고 또 그것 주민들이 정크푸드의 맛을 보게 되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이 기자가 이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반장님 벼룩도 남아나지 못합니까? 네, 산에 좀 계시다 오셔서 아실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킥킥대고 웃었는데 자,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벼룩도 남아나지 못한대요. 이런 속담처럼 훈자 주민들의 식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고 이런 서구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아리랑 식당도 들어가고 재패니즈 식당도 들어가고 중고런들의 식당도 들어가고 자, 주민들의 식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심지어 정크푸드를 판매하는 상점이나 자판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훈자 마을에 없던 병원이나 약국이 생기고 성인들의 이 바이탈 사인이 그냥 쑥쑥쑥쑥 혈압이 막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심지어 소아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성인병이 급증하면서 훈자는 더 이상 장수 국가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이제 하려고 했더니 우리 저기 사무장님이 부원장님 요새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장수촌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캡처를 해주셨는데 참 도움이 되죠. 자, 그 원인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처럼 고지방의 육류, 설탕, 소금이 건강과 수명의 원흉으로 등장하면서 과학자들은 식습관과 건강, 수명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더라? 장수촌이 되는 것도 종합병원이 되는 것도 다 뭐가 원인이더라? 식습관이 원인이더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현대의 최장수 사회는 이 블루존 프로젝트에 보시면 The Five Original Blue Zone 5군데의 블루존이 나옵니다. 장수국의 5군데. 첫째, 이태리의 살디니아하고 두 번째 이제 그리스의 아이카리아하고 재팬의 일본의 오키나와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우리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린다 아시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지가 3대 장수촌을 발표하면서 식습관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증했는데 첫째, 이태리의 살디니아, 두 번째, 일본의 오키나와, 세 번째,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자, 그런데 로마린다에 있는 전 지역이 아니고 로마린다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 요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장수의 비결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태리의 사르데니아 섬 주민은 주민들의 장수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주로 무엇으로? 채식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식단이 장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키니 호박 뭔지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맛없다고 잘 안 먹는 거. 그러나 이태리 요리에 많은 길쭉한 돼지 호박, 가지, 토마토, 옛날에 가지 영양가 없다 그랬지만 가지의 보라색 색소 안토시아닌 색소가 얼마나 중요한 항암제인지 공부하고 계시죠? 토마토의 빨간색, 지난번에 색소, 이 파이토케미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두와 같은 직접 재배하는 채소와 과일들이 바로 살디니아 섬이 최장 장수국가가 된 비결이었더라. 또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장수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은 식탁에서 100%를 다 채워야 일어나시죠? 여기 보니까 몇 프로를 채우더라? 위를 80% 정도만 채우는 소식을 하더라. 그런데 현대의 이제 많은 영양학자들은 60%에서 70%만 채워라. 그것이 가장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80%만 찰 정도의 소식을 하고 물론 저지방 식습관이 장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고 오키나와 토종 채소들과 두부 또는 나또 또는 미소 요걸로 일본 된장국을 주로 먹는 것이 오키나와인을 장수국가로 만든 비결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이 재림교인들. 자, 여기 재림교인들의 식습관이 질병 예방과 장수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미 국립보건원의 연구 1976년에서 1988년을 통해서 증명됐는데요. 특별히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식습관이 주로 콩이나 두유나 토마토나 과일을 주로 먹고 특정 암의 발병률을 낮춰준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식습관 때문에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 3대 장수촌의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은요, 몸이 날씬해요. 그리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지가 3대 장수천을 발표하면서 식습관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증했는데, 첫째, 이들의 3대 장수천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칼로리를, 정제 칼로리? 보니까 신선한 농산물, 비정제, 비가공, 무가공 식품으로 섭취하더라.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태풍이 와.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 걱정 때문에, 한숨 때문에 무너져. So what? 그래서요. 태풍이 오면 어쩔 건데. 유방암에 걸려서 말기가 되면 어쩔 건데. So what? 이게 믿음 안에서 구하는,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들쑥날쑥해는 날. 불안했다가, 심란했다, 우울했다, 꿀꿀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So what?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요? 자, 세 번째, 가까운 친구들과 뭐를 잘 유지하더라? 프렌드십, 우정. 예, 우정을 잘 유지하더라. 하는 말에 여러분 이제 친구가 많이 생기셨죠? 네 번째, 육체적으로 매우 어떻게 하더라? 활동적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르데니아인들은 적당량의 적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배우자와 일을 나눠서 한대요. 배우자와 일을 분담한다. 페코리노 치즈, 오메가3 식품을 먹는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또 오키나와인들은 평생지기 친구를 둔다. 아,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좋죠. 네. 그 다음에 목적의식을 가진다. 내 존재에 정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목적인가?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소식한다. 이게 오키나와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식교 신자들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안식교 신자들은 견과류와 콩을 먹는다. 그 다음에 이 건강의 비결이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분 혹시 그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아. 여러분들이 뭐 유방암 말기라는 선고를 청천벽력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 이런 거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 하시죠? 죄송하지만 저도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는데 서장님도 하셨을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언제 하냐면 진리로 제가 흔들림을 받았을 때.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성경 어디에도 Remember the Sunday라는 구절이 없더라고요. Remember the Sabbath day. 뭐요? 안식일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을 Remember, 기억하여 무엇하라? 지키라. 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안식일 폐지됐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폐지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 자, 그러니까 안식일 폐지됐죠? 폐지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물론 제가 우리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제 인생의 목적은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끝이 제 존재의 이 내장 오장육부가 다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저는 그게 제 모토고 제 삶의 이유고 제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왜 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냐면, 왜냐면 진리가 저를 흔들 때. 아,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 여러분들은 그걸 모랄로인 십계명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율법에는 의문의 율법과 어떤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폐하여 준 율법은 십계명입니까? 아니면 의문의 율법입니까? 의문의 율법이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좀 흔들어야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십계명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는데. 자, 성경 어디에도 율법의 1.1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더 완전케 하고 더 온전케 하라고 오셨는데 그것이 Remember the Sunday가 아니라 Remember the Sabbath Day더라. 그게 내 존재를 흔들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흔들렸다고요. 응? 주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라우디게아 종교회에서 324년인가요? 캐톨릭에 의해서 변질된 다니엘서 7장 24절에 있는 죄송합니다. 좀 딴 길로 나가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인간의 유전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국교로 이 크리스찬을 국교로 지정되면서 변경된 것이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자, 넓은 길을 가실래요? 좁은 길을 가실래요? 그런데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인기가 없어요. 좁은 길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가 좁은 길이잖아.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holy. 여러분 오늘 집에 저녁에 가셔서 성경처럼 한번 보세요.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Remember the Sunday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런데 문자적인 사바스데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자적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데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하는 그 싸움이 끝난 안식이 참된 안식일 준수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스트러글이 끝나야 돼요. 이게 진짜 안식의 경험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끝난 안식의 경험. 죄송합니다. 딴 데로 했죠. 그래서 이 안식일 교인들이 이 오래 사는 이유가 저는 어느 한 종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파를 초월해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무엇을 지키더라? Remember the Sunday? Remember the Sabbath day?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똘히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의 장수 비결은 무엇인가? 금연한다. 금주한다. 매일 움직인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둔다. 사교 모임을 계속 가진다. 과일, 야채, 전곡류를 먹는다. 장수 비결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 지역의 백세인들은 배경과 신앙은 차이가 많이 나도 중요한 습관들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몇 컷 안 남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고영양식품들을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오거나 항암하고 오시면 아이고 기운이 딸리니까 사골국물 좀 드셔야 되겠죠? 고영양식품 드셔야 되니까 사골국물 드셔야 되잖아. 그럼 뭐 드셔야 돼? 헤모글로빈 탕이 있네. 사골국 드시면 오히려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라시아, 오스테오본 네크로시스, 뼈에 구멍이 나고 뼈가 자꾸 부러지고 얘가 원인이더라.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안 맞으니까 다 빠져나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영양식품으로 뭘 드시라고요? 유소영의 항암 요리 보면 여기서 홍보하네요. 유소영의 항암 요리에 제가 뭐? 헤모글로빈탕. 엄청나게 헤모글로빈 수치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수를 빼시거나 흉수를 빼고 또는 체력이 너무 바닥이신 분들은 이제 해독이 굉장히 세게 되는 분들은 대신 고영양식품으로 견과류와 과일을 여러 가지를 탕을 해놓은 과일탕, 일명, 별명이 헤모글로빈탕입니다. 요거 드시면 쑥쑥쑥쑥 올라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라? 아니요. 뭐 어떻게 드셔야 돼요?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말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다량 영양소 대신에 뭐 먹어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와 같은 미량 영양소를 먹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드라마티컬하게 뭐 할 수 있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양 결핍이 없는 것. 육식은 영양 불균형이 많다고 배우셨어요. 채식은 완전 식품인 것을 배우셨습니다. 특별히 펄만 박사님은 제7대 영양소인 이 파이토케미칼과 항산화제의 효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해서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엔젤이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좋은 본보기로 이제 식단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가. 유방암 환자를 이 브라스트 캔서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농촌 여성들의 유방암 비율은 1% 이하인데 미국 여성들의 유방암 비율은 18%에 지나대. 이유가 뭘까? 자, 아시아 여성들이 미국에 살면서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 그리고 칼로리가 높고 채소가 부족한 이 미국식 식사를 하게 되면서 미국인들과 같은 비율로 유방암에 노출되더라. 그래서 에인젤의 식단은 하늘마을 염소식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유전적인 특징은 환경적인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질병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환경적 촉매제가 없으면 질병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많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80%의 미국인들이 심장질환, 암, 당뇨병에 걸릴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수의 진정한 열쇠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약들, 이 플라시보 이펙트에 여러분들 너무 약하셔가지고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흥분하시는데 진정한 열쇠는, 장수의 진정한 열쇠는 더 좋은 치료가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보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 두 가지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훈련하셔야 돼요. 뭐부터? 지금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첫 번째 훈련은 매일 여러분들이 약 230g의 생채소와 230g의 저칼로리 과일을 매일 어떻게 먹어라? 콰이디알 이렇게 먹어라. 만디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작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신경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꼭꼭꼭꼭 씹어 먹을 때 모든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약 토마토 하나 분량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펄만 박사님은 요 두 가지 훈련을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쉬워 보이죠, 여러분? 근데도 실천이 안 돼. 이거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들이 발암물질들을 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제가 왜 잔소리 하는지 아시죠? 복수하고 흉수 차신 분들은 현미밥일지라도 오히려 현미밥보다 볶음곡식 위주로 현미밥을 쪄서 말려놓은 볶음곡식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먹는 훈련을 하시고 또 주로 저녁을 먹기 전에 늦은 오후에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은 뒤에는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어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시래요. 만족과 포만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1단계 과일과 채소를 230g을 먹는 이유가 바로 만족과 포만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장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컷에 나옵니다. 두 번째 뭘 훈련해야 되나?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인데 음식물을 어떻게 하라? 꼭꼭 씹어 먹자 맛있는 밥 반찬. 이거 우리 유치원 때 많이 배운 노래죠. 자,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 우리 한일마을 유치원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꼭꼭 씹어 먹자 맛있는 밥 반찬. 몇 번 씹어야 돼요? 이 모래시계 언제까지? 30분짜리 다 뒤집어질 때까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 첫 번째 훈련과 동시에 행해져야 하고 첫째는 뭐라고요? 과일과 생채소로 여러분들의 위장에 이 좋은 칼로리, 미량 칼로리를 집어넣으라고요. 60%를 채우고 두 번째는 뭐하라? 채소와 과일들이 물이 될 때까지 건더기 다 살아서 꿀떡꿀떡꿀떡 삼키지 마시고요. 뭐가 될 때까지? 물이 될 때까지 꼭꼭꼭꼭꼭 씹어 드시라고요. 아셨죠? 나는 이빨 없어서 못해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을 때 그거 저작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능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실 때 왜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술은 개발된 자질이나 능력이고 건강은 몇 가지 기술을 실천한 결과인데 그 몇 가지 기술이 첫째가 뭐였다? 230g의 과일이나 야채를 먼저 배를 채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먹는다? 꼭꼭 씹어 먹는다. 그 기술을 실천하면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뭐 희한한 뭐 특효약이 있는 줄 아셨지? 특효약은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 좋은 것들입니다. 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그동안 즐겨 먹던 음식을 포기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술? 너희 믿음보다 더 높은 게 덕단계고 덕에 무엇을? 지식을. 지식에 무엇을? 믿음도 훌륭하고 덕도 훌륭하고 지식도 훌륭한데 믿음과 덕과 지식이 있어도 절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경건하지 않다고요. 아름다운 품성을 이룰 수가 없고 아름다운 건강의 미덕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보시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책의 초점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먹는 것이다. 자, 우리 하루말 꿀꿀이들 너무 좋으시죠? 더 많이 먹는 거. 덜 먹는 것이 아니고 안 뺏어갈게요. 더 많이 먹는 것이다. 뭘? 자, 여기 보시면 더 많은 생채소와 조리한 녹색 채소를 섭취하면 할수록 고칼로리의 저 영양식품을 먹을 수 있는 위의 공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매우 적은 양의 칼로리로 위의 공간을 채우는데 날마다 섭취하는 칼로리 숫자를 편안히 줄여주는 방법이 자, 기름을 400칼로리 뭐 올리브유든지 무슨 아보카도유를 드시는데 기름 400칼로리 드셨을 때 요만큼이니까 나머지 이 꿀꿀이들이 이걸 뭘로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복감을 느끼니까 허우적 되시면서 다량 영양소를 찾으시는 거잖아. 간식거리 찾고. 자, 닭고기 400칼로리 먹으니까 어때요? 요 정도 위가 채워졌으니 나머지 빈 공간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헐떡헐떡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금치, 가지, 콩 400칼로리 먹었더니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위가 꽉 찼네. 와우. 그런데 파이토케미칼이 너무 많아. 매직 블레신 섬유소가 너무 많아. 금세 소화가 다 되네. 혈관에 독소가 쌓일 일이 없네. 수세미 작용을 해서. 자, 우리의 목표는 건강에 좋은 자연적인 식사 스타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이 소화 요소를 잘 분비시키고 연동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이러한 식품들을 모두 제거하지 말고 약간씩 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문제 없이 생채소 양을 점차 늘려가고 더욱더 꼭꼭 씹는 것에 집중하고 특히 오랫동안 섬유소를 적게 섭취한 사람은 신선한 완전 식품을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 오시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부원장님. 왜 나는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죠? 소장 내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분은요, 이 조엘 펄먼 박사님은 여기 보시면 반 이상은 요리 레시피야. 무슨 이 남자 박사님이 이 서양에서는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하니까 여기 요리 레시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이제 요리는 이제 이 펄먼 박사님의 이 책에는 거의 다 서양식 요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유소영의 항암 요리 보시면 건강식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두 컷을 넣었습니다. 자, 제 1단계 식사 계획은 무엇이냐? 첫째, 튀긴 음식 안 돼요. 아이스크림, 칩, 캔디 그리고 흰 밀가루 제품과 같은 저영양식품을 대체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인데 또 포화지방이 많은 치즈나 버터 같은 식품도 배제하라. 요리할 때 기름을 최소한의 양만 사용하고 대신 뭘로 볶으라 그러셨어요? 채소수, 야채수 끓이는 법 배우셨죠? 소금 사용도 상당히 줄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시죠? 제가 물 마시는 방법에서 설명드렸었죠? 물 마시는 방법.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거기에 뭐 먹으라고 돼 있어요, 제가? 물을 마시는데 전해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독식을 할 때는 소금을 조금씩 먹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짜게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드실 수 있을 정도. 샐러드를 그냥 60, 70%를 그냥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소금 사용도 상당히 줄일 것이고 식품과 요리법들은 소금이 없어도 좋은 맛이 나도록 자체적인 맛이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은 첫 달이 지난 후에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에서 훨씬 더 좋은 맛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우리 선생님이 와우 이게 얼큰한 거 없어가지고 도망가시려고 막 그러셨잖아. 하늘마을 오니까 니만 내 맛 없다고 도망가시려고들 많이 하시는데 1단계 훈련하시라는 겁니다. 염분 섭취량을 줄이려고. 자, 요리법, 오늘 중요한 요리법 한 가지 배웁니다. 자, 영양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맨 처음 배워야 할 기본적인 요리법은 소태입니다. 소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태. 음식물 짜게 먹는 소태일까요? 자, 요 소태입니다. SAUTE. 소태는 뭐냐면 일종의 대치기입니다. 이거 남자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건강 요리의 기본은 뭐다? 소태다. 음식을 짜게 만드는 소태다? 그럼 뭐다? 물로 데치는 소태다. 물로 살짝 튀긴 소태인데 요것은 기름으로 요리하는 대신에 물로 살짝 튀기는 소태는 여러분 요새 계란 후라이 드시는 분들 후라이로 안 먹고 물에다가 술안으로 해서 드시는 거 보셨죠? 예를 들자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튀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소스 그리고 다른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훌륭한 방식인데요. 요 소태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얼마나 자상하신지 소태하는 것만 한 페이지예요. 자, 소태를 하려면 프라이팬에 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 톡톡 소리가 나면서 튈 때까지 눈 튀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높은 온도로 프라이팬을 가열하고 그런 다음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서 채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가능한 한 물을 조금씩 뿌려주면서 스프레이로 오일 스프레이 뿌리듯이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주면서 뒤적이는 방법, 일종의 데치기 방법을 뭐라 그런다? 소태라고 한다. 건강 요리의 기본은 소태이다. 자, 오늘 다 배우셨죠? 자, 1단계는 뭐였어요? 채소와 과일을 230g씩 꼭꼭 씹어 먹는 거 먼저.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 하늘마을에서 샐러드로 먼저 70% 배를 채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요리법의 첫 번째 기본은 뭐다? 음식을 짜게 먹는 소태로 해 먹어라? 아니요. SAUTE 소태. 물로 살짝 데치는 소태 요리를 해 먹어라. 자, 요 간단한 거 이제 이분의 간단 레시피를 한번 잠깐 한껏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저녁 식사의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아침에 주로 신선한 과일이나 냉동 과일을 견과와 씨앗과 섞어서 먹기 또는 오트밀과 같은 여러분 이제 오트밀 죽 여기서 자주 드셔보셨죠? 오트밀이나 뜨거운 시리얼을 자른 과일 위에 곁들여 먹기. 이 시리얼은 단 설탕이 무첨가되어 있는 시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과 아마씨를 믹스한 즉석 스무디. 이거 로푸드 하시는 분들이 스무디를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제 스무디를 드실 때 아마씨를 넣으면요. 아마씨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염증 치료제인데 제가 이 아마씨의 특성을 처음에 몰라서 20년 전에는 아마씨를 참깨 대신에 아마씨를 쓰는데 콩나물을 무칠 때 아마씨를 이렇게 갈아서 넣었더니 나중에 콩나물 죽이 돼버리더라고요. 콩나물 나물이 아니라 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무디를 만들 때 주로 아마씨를 많이 넣어서 걸쭉하게 죽 형태로 쓸 때 이 스무디를 쓸 때 아마씨를 많이 쓴다는 거. 여러분 아마씨 활용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환자들도. 아셨죠? 자, 영양 많은 통밀빵, 와플빵은 트랜스 지방이 없는 스프레드나 생 아몬드, 캐슈넛 이런 거로 잼해서 드시는 거 배우셨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점심과 저녁 간단 레시피를 이제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자, 점심은 건강에 좋은 드레싱으로 버무린 샐러드와 한 그릇에 싱싱한 채소나 또는 콩스프. 유소영의 항암 요리에 보면 토마토 콩 스튜 하시는 거 아시죠? 와, 콩도 이 레시틴이 많아서 이 암세포를 분해해보면 지방 덩어리인데 그 지방을 분해하는 애가 누구더라? 도마도고 콩이더라. 걔를 두 개를 짬뽕을 하니 울트라 파워 슈퍼 푸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콩스프 자주 해 드시기 바랍니다. 도마도 콩으로 한 콩스튜 또는 히포크라테스. 우리 가끔 히포크라테스 드시죠? 아침마다 토마토에다가 뭐 감자, 샐러리, 남자들은 샐러리 향을 싫어하시지만 친해지셔야 됩니다. 요게 전립선 암에도 특효약이지만 모든 암에 종양을 줄여주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명 히포크라테스가 개발한 히포크라테스 숲을 여러분들이 종종 해 드시면 되겠고요. 잘게 썬 견과나 신선한 과일 또는 저염통을 곁들여서 식사를 점심에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응용하시면 돼요. 사실 이분은 펄만 박사님은 한 이 정도 되는 분량을 요리 레시피를 두셨는데 한국식 식단과는 좀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지방 저염 드레싱이나 딥이나 레몬 식초나 발사믹 와인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레몬이 한 2, 3일 간격으로 한 박스씩 들어와요. 여러분들 과일식 할 때 레몬으로 뭐 간장을 하기도 하시고 또 레몬즙을 드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주로 저희는 이렇게 제조되어 있는 그 식초를 안 씁니다. 대신 신맛을 내고 싶을 땐 뭘 써라? 레몬을. 예. 자연 스퀴저인 꽉 짜서 레몬즙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동시킨 냉동채소나 신선한 과일 또는 냉동 과일 자체로 한 끼 식사가 훌륭하게 대용이 될 수 있다. 또 신선한 브로콜리, 시금치 또는 다른 녹색 채소들을 찌고 기호에 따라서 향신료를 허브 같은 걸 쓰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만 식단 보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실 텐데 하루는 감자, 하루는 고구마, 하루는 또 뭐? 단호박?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는 걸 느끼시죠? 뿌리채소, 잎채소, 열매채소를 두세 가지를 드시지 마시고 오늘 감자 드셨으면 내일 고구마, 모레는 뭐? 단호박. 이런 식으로 뿌리채소 하나, 잎채소 하나, 열매채소 하나 골고루 그러나 다양하게 짬뽕 되지 않게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운 감자, 구운 고구마 같이 내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주방 식구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 고구마, 뿌리채소, 잎채소, 열매채소 한 가지씩 매일 따로따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운 감자, 구운 고구마, 찐 옥수수를 트랜스 지방이 없는 스프레드나 채소로 만든 양념과 함께 먹으면 훌륭하고 마약 옥수수보다 더 맛있는 옥수수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채를 썬 로메인 레터스나 상추 아시죠? 로메인 상추나 다른 녹색 채소, 도마도, 오이, 콩나물 다진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통밀빵이나 바라 현미빵에 넣어서 간단 편리한 샌드위치 메뉴로 만들어서 점심을 드셔도 되고 자 여러분 후무스도 잘 드시면 좋아요. 후무스가 뭔지 아세요? 중동 지방에서 유행하는 음식인데 바로 병아리콩 여러분 잘 드시죠? 유전 사모님 병아리콩 좋아하시잖아. 자 이제 병아리콩을 삶아서 으깬 음식을 바로 후무스라고 합니다. 이 후무스나 또는 아보카도나 견과 버터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몬드 버터나 토마토 소스를 검은 무화과 잼과 함께 곱게 다져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통밀이나 바라 현미빵에 토마토, 아보카도, 채썬 상추와 함께 드시면 훌륭한 점심 식사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채소와 좋은 저염 토마토 소스와 함께 통곡물, 렌즈콩, 파스타 이런 식의 건강 식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이제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한번 조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무병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긴 시간 좀 지루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